코멘트가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썬가크루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가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원 2024년도 8월 30일자 기사네요. 이재명 헬기 이송 회의록을 보니 김건희 가방 사건과 뭐가 다른가라는 기사입니다. 다른 의원 정치 테러 피해 합의 종결에 국민 통합 이끌어야 사저 파급 효과 큰 사건, 파급 효과 때문에 특별 위송 눈높이 안 맞아 라는 기사예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 합의 종결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 때와 비교해 형평성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30일 권익위가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제출한 제14차 전원위원회 회의록 7월 22일자 따르면 A 의원은 본건 전원 결정과 헬기 이송의 본질은 정치인에 대한 정치 테러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당시 주변 사람들의 마음 졸이며 했던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에 관한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연령 비연령이네요. 자기 것은 다 옳은 것이라 그러죠. 앞서 권익위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 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지만 서울 대병원, 부산 대병원, 의사와 부산 소방재난본부 공무원 등은 공직자 및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감독기관에 통보했다. 왜 여기에 이재명이한테다가 헬기를 제공했던 병원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공직자 행동 강령 위반했다고 감독기관에 통보됐는데 그걸 이용한 이재명이 멀쩡하다는 거죠. 잘못된 것이죠. A의원은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더라도 피신보자들과 참고인들의 행위는 정치 테러로부터 피해자를 구제,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위였다며 일부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정 청탁이나 특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탁이 뭐예요? 강제적이었겠죠. 이어 결론적으로 본건은 합의 종결 처리에 정치적 테러에 대한 권익위의 단호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가를 지키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정치적 테러를 용인함으로써 국가 존립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선의 직업 공무원과 병원 관계자에 대한 처벌은 국가 기능을 훼손하고 정의에 반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다수결의 원칙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B 의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좋은 의도로서 행해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 통합 위에 전체로 종결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사실 그 이야기를 가방 사건에서도 했습니다. 김 여사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 사건이나 이 사건이 둘 다 당했다고 본다면 어떻게 그 사건은 국론 분열은 고려 없이 단순히 법률 규정 더 나아가 부패 방지권 권익 위반에 있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더 나아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이 사건은 정치적 테러이기 때문에 통합 차원에서 모든 걸 실정법으로 종결해야 한다고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B 의원은 이 사건과 가방 사건을 이렇게 시각차를 가지고 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사회 통합이 되겠나 싶다며 가방 사건은 정치적인 고려, 통합, 동의 이런 것들을 싹 무시하고 실정법에 따라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말했습니다. A 의원은 가방은 어찌됐든 간에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 경우는 정치적 테러를 당해서 수습하는 과정인데 그게 어떻게 부정 청탁이냐 위반이라는 행위가 있을 수 없는데 부정한 목적이 있었겠냐라고 밝혔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있죠. 그거 지 마음대로 갖다가 한 것이죠. 이에 B 의원은 가방 사건도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 두 사건이 차이 없는 사건이라고 보는데 실정법 위반을 이번 건에 대해 묻어둬야 하나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의원은 논쟁의 한 의원은 이 사안은 오히려 가방 사건보다 국민들한테 더 실망감을 주고 더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다라고 말했고 다른 의원은 공작을 해야지 정치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처벌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정치적인 테러 사건이기 때문에 이후 모든 절차에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행동 강령 여부를 심사하지 말자는 것은 찬동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의원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전원하고 회계를 이용하는 게 과연 일반인이 불과 몇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렇죠. 부정한 특혜라는 걸 떠나 분명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의원은 관련자들이 했던 것이 규정 위반일 수 있는데 긴급한 상황이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이고 민주적 정당성이 크면 클수록 역할도 책임도 크고 국민적 증압감도 클 것이라며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이 사안을 봐야지 평시 적용 법률 행동 강령처럼 적용하면 국민 입장에서 더욱 붕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른 의원은 그렇게 위증하면 부산에서 수술할 수도 있고 수술해야 마땅한데 가족이 요청해서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돼 상당한 비용이 지출됐으며 다른 사람이 써야 할 상황이었다면 그 자체가 특혜라며 사회적 파급 효과 때문에 특별한 헬기 이송이 수용해야 된다는 건 국민 눈높이에 전혀 안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이가 그 대단한 위급 수술도 아닌데 그 부산이 우리나라 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거기가 의료 시설이 없어서 그까짓 거 조금 칼 그것을 뭐 헬기를 타고 그냥 갈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회의 막판 표결 직전 이명의 의원이 회의장에서 탈퇴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한 의원이 종결로 결론날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러냐 묻자 다른 의원은 나는 종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표결 처리에 대해 공포감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내가 계속해서 소수 의견 정도 남아야 하는 자에 대한 것도 있고 소수의 의견을 우리가 쓸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헬기 이송 사건은 애초 야당 몫으로 위촉된 최정묵 전 비상의원이 김여사 사건 이후 종결 처리에 반발해 사퇴함에 따라 전원 의원 13명이 논의를 진행했으나 회의 막판 2명이 퇴장하며 12명으로 표결로 결정됐다. 전원 의원은 대통령, 대법원장, 여야 등에서 추천한 15명으로 구성됩니다. 나의 이제 정치 코멘트는 아주 이재명이 야당 선거 유세 도중에 가벼운 피격을 당했는데 부산은 우리나라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모든 의료 시설이 잘 돼 있죠. 그곳에서 간단한 수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 요구한다 해서 응급 환자만을 위해서 대기 중인 헬기를 모든 법을 다 어겨버리면서 불러서 타고 서울까지 와서 치료를 받았다는데 부산의 병원들은 무시한 처사이며 헬기를 마음대로 불러서 직권남용으로 불러서 응급 상태도 아닌데 위급 환자가 생겼다면 이런 이재명의 월권 행사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희 여사 핸드백 사건은 사건 자체가 야당이 꾸민 계략이며 올무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당선된 윤석열 후보 배우자에게 당선되자마자 당선에 패배한 이재명이는 이제 바로 구속당할 위기에 있었죠. 그러자 함정과 올무를 판 겁니다. 목사를 시켜서 목사 손목시계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하고 300만 원짜리 핸드백을 갖다가 김건희 여사 대통령이 당선된 김건희 여사한테 다 준 것입니다. 그러자 김건희 여사는 그 핸드백이 비닐처럼 생겨가지고 무슨 모유 가방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백이라고 그러죠. 그걸 핸드백이라기보다는 먼치백이라 하던데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보는 장면이 이렇게 찍혔더라고요. 이 목사가 함정을 파고 손목에다가 시계를 갖다가 카메라를 장착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핸드백을 준비하고 가서 김건희 여사한테 주는 장면 마지막 끝까지 전부 촬영을 했어요. 함정과 올무에 빠진 거예요. 김 여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아리랑 신문인지 어떤 언론에다 그것을 주니까 그걸 다 배포했어요. 인터넷이든 몸 방송에. 그러니까 바로 기다렸던 듯이 이재명이하고 야당이 이건희 여사 막 구속 무슨 윤석열 탄핵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을 직시하자면은 이건희 여사가 핸드백을 받아준 것은 선물로 준 걸 왜 안 받아요? 그때 당시는 후보에서 당선된 그런 상태인데 그냥 축하한다고 이건희 대통령 당선 축하합니다 하고
뭐 비치백 같이 그런 그냥 비닐로 된 그런 백을 뭐 3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명품 백을 선물하려면 1,000몇백만 원, 3천만 원짜리를 줘야지. 요새 여자들이 다 그런 거 쓴다는데 나는 뭐 6만 원짜리 세탁기에 막 돌려서 쓰는 가방 써요. 근데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갖다가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것을 노출시키고 기다렸던 듯이 이재명이가 민주당이 들고 일어선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 사건을 한번 직시해 보자면은 범인은 누구냐? 목사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도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오픈해서 막 사방에다가 발표해버린 그 방송사도 아닙니다. 여기에 범인은 윤석열하고 이건희예요. 이재명이에요. 윤석열이 왜 범인이냐? 대통령 당선 안 됐으면 이런 사건 안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납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니까 이재명이 이제 자기 범법 사실로 있어 구속당한 걸 하니까 이쪽에 반대 급부로 탄핵 운운을 하기 위해서는 올무와 함정을 판 겁니다. 이게 그게 올무와 함정에 걸려든 것이죠. 당선 축하합니다고 축하 선물을 뭐 조그만 거 갖다 주는데 그거 받았다고 근데 받으려고 함정하고 올무를 판 놈이 즉 범인이죠. 이런 사건을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찍어서 언론에 뿌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과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이건희 탄핵 운운하면서 정쟁으로 몰고 갔잖아요. 지금까지 정쟁을 끌고 있어요. 이 사건은 전모로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작품이에요. 자신의 구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뭐 대장동 사건이나 무슨 쌍용 북한 뭐 도와주는 그런 자금이나 이런 모든 사건들을 뭐 야당 탄압으로 몰고 와서 이렇게 많이 야당이 표를 얻은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10월에 있을 것은 그건 아니에요.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걱정을 해요. 이번엔 상황이 범법자를 어떻게 이것은 야당 탄압 갖고 될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야당 탄압으로 절대 되지 않고 이번에는 이재명이 구속해야 돼요. 이재명의 헬기 사건은 위급 상황도 아닌데 우리나라 제2의 도시에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 환자를 위해서 배치된 헬기를 타고 서울로 왔다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우리나라 제2의 대도시 부산 의료진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여했던 그 병원 의료진과 이 소방서원이 다 행정광령에 입회됐다고 다 이것에 말썽이 된 거잖아요. 그럼 본래 이 짓을 한 사람이 누군데 왜 그 사람들은 본래 행정광령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얘기 울부짖고 서울로 온 사람. 부산이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의료진이나 모든 것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데 거기서 왜 안 하고 자기 그 가족이 서울로 헬기 주라하니까 내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준 사람만 이제 추격을 당하고 추궁당하고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무적인 그런 문제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에는 뭐 테러라 무슨 테러가 그렇게 무슨 누구처럼 무슨 존 F 케네디처럼 무슨 총을 맞아서 바로 거기서 쓰러졌습니까? 그 쓰러졌다래도 그 부산 병원에서 응급해야지 그걸 왜 서울 옵니까? 부산에도 유명한 의사가 많은데 그런 가벼운 상처를 가지고 헬기를 타고 이렇게 올 정도면 이 모든 것에 많은 사람이 접촉되고 법을 위반했잖아요. 행동강령을. 오늘 나의 뉴스원의 2024년도 8월 30일자 기사 이재명 헬기도 이송과 해력 보니 김건희 가방 사고가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아직도 흥미진진한 나의 정치 코멘트가 3개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